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가치평가의 퍼즐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맞춰드리는 여러분의 튜터 블랙스톤H입니다.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기업의 진짜 가치를 평가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업비용으로 분류되는 자본적 지출인데요. 회계장부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재밌게 파헤쳐보시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모두 잠시 재무 탐정 모자를 써볼까요? 여러분, 제약회사나 대형 테크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딱 펼쳤을 때 과연 그 숫자들을 100% 그대로 믿으시나요? 사실 전통적인 회계 기준은 이렇게 고도화된 혁신 기업들에게 일종의 두꺼운 연막탄 같은 역할을 하곤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아는 그 표준 재무제표는 이들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영업비용, 즉 오펙스와 자본적 지출, 캐펙스 차이에서 오는 오류인데요. 원칙적으로 미래의 돈을 벌어다 줄 지출은 자산으로 잡아야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표준 회계 원칙은 연구개발, 즉 R&D 결과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너무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쓴 그 해에 몽땅 비용으로 털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 장기적인 가치를 쌓으려고 투자한 막대한 돈이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중으로 증발해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한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답답한 회계적 결함을 직접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용으로 날아가 버린 R&D를 다시 끄집어내서 자산으로 되돌려 놓는 과정, 즉 자본화를 하는 거죠. 아주 직관적인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해당 산업의 연구가 상용화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인 상각연수를 정합니다. 둘째, 딱 그 연수만큼의 과거 R&D 비용 데이터를 쫙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직 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연구자산의 진짜 가치와 오래 깎여나갈 단기 상각비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참 쉽죠? 자, 이 과정에서 기업의 진짜 수익성을 구하는 마법의 공식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엄청 간단해요. 기존의 영업이익은 R&D 비용이 통째로 빠져버려서 지금 엄청나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빼지 말았어야 할 올해의 R&D 비용을 다시 더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새롭게 자산으로 살려낸 연구자산에서 오래 깎이는 가치, 즉 연구자산 상각비만 딱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억울하게 가려졌던 회사의 진짜 영업이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 대차대조표에도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옵니다. 방금 우리가 R&D를 단순한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잖아요. 당연히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규모가 훌쩍 커질 테고 그만큼 주주들의 몫인 자기자본 장부가액 역시 새로 얹어진 연구자산의 가치만큼 크게 뜁니다. 회사의 기초 체력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평가되는 순간이죠. 섹션 7, 실제 적용입니다. 암젠의 진짜 기업 가치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대표적인 바이오테크 기업 암젠의 데이터를 예로 들어보죠. 생명공학 분야는 미국 FDA의 깐깐한 신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상각연수를 10년으로 잡는 게 아주 합리적입니다. 암젠이 한 해 동안 지출한 R&D 비용이 4,784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죠. 하지만 과거 10년치 R&D 데이터를 싹 모아서 10%씩 균등하게 깎아내려 간다고 계산해보면 올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상각비는 4,105백만 달러가 나옵니다. 방금 구한 이 두 숫자의 차이가 마법을 만들어냅니다. 앞에서 배운 공식에 바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기존 재무제표상 암젠의 영업이익은 8,164백만 달러였습니다. 여기에 방금 본 올해의 R&D 비용 4,784를 다시 더해주고요. 우리가 계산한 진짜 상각비 4,105를 살짝 뺍니다. 계산해보면 암젠의 조정 영업이익은 8,843백만 달러로 점프하죠. 단순히 회계 처리 방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조정 전과 조정 후에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의 변화를 보세요. 조정 전에는 무려 107.8%라는 좀 비현실적인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R&D를 자본화해서 분모인 자본의 장부가액을 팍 늘려주니까
ROE가 25.27%로 급감합니다. 어떠신가요? 100%가 넘는 환상적인 수익률에서 현실 가능하고 훨씬 더 건전한 지표로 확 내려왔죠. 이게 진짜 암젠의 모습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블랙스톤. 그럼 이런 복잡한 조정 과정은 실험실에서 신약 개발하는 제약회사나 코딩하는 빅테크 기업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과연 그럴까요? 영업비용이라는 이름 뒤에 미래의 가치를 꽁꽁 숨겨둔 곳이 정말 그들뿐인지 수사망을 다른 산업으로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섹션 12. 논리의 확장입니다. 마케팅 비용과 인적 자본도 자본화가 가능한지 알아보죠. 아주 친숙한 브랜드들을 떠올려보면 직관적으로 팍 이해가 되실 겁니다. 코카콜라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고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광고비, 컨설팅 회사들이 탑티어 인재들을 뽑고 교육하는 데 쓰는 비용, 그리고 아마존이 충성 고객을 꽉 잡아두기 위해 쓰는 판매 관리비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오래 돈을 썼다고 올해만 반짝 효과를 보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연간에 걸쳐 꾸준히 수익을 물어다 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R&D처럼 자본화해야 마땅한 겁니다. 가상의 회사인 사이버 헬스 컨설팅을 예로 들어서 빠르게 짚어보죠. 이 회사는 직원 채용과 교육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보통 컨설턴트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한 4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보다 훨씬 짧은 4년을 상각연수로 잡았습니다. 올해 쓴 비용은 14백만 달러인데 과거 4년치 데이터를 모아 계산해보니 실질적인 단기 상각비는 9.95백만 달러로 나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본 R&D 때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원래 영업이익 51.5에 올해 지출한 채용 및 교육비 14를 도로 더해주고 우리가 방금 구한 삼각비 9.95를 뺍니다. 그럼 조정 영업이익은 55.5백만 달러가 되죠. 비용의 성격이 사람을 향한 투자이든 무형의 브랜드 가치이든 상관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이 명확한 공식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섹션 16, 최종 결론입니다. 이런 자본화 조정을 거치면 수익성 지표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하나로 요약해드립니다. 미래를 위한 지출을 비용이 아닌 자본으로 바꾸면요. 첫째, R&D나 마케팅 비용이 다시 더해주면서 단기 이익은 커집니다. 둘째, 그 비용들이 차곡차곡 무형 자산으로 쌓이면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자기 자본도 거대해지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세 번째, 분모인 자본이 이익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ROE나 ROC 같은 수익률 지표는 오히려 뚝 떨어지게 됩니다. 고성장 기업일수록 이 낙폭이 크죠. 환상이 거치고 기업에 훨씬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민낯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리를 탁 치게 만들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방금 암젠 사례처럼 R&D 조정을 맞췄더니 ROE가 반토막이 나버렸다고 가정해보죠. 눈에 보이는 숫자가 낮아졌으니 이 회사는 주주의 가치를 갉아먹는 엉망인 회사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미래의 엄청난 폭발력을 위해 공격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중일까요?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는 걸 넘어 이 숫자 이면에 숨은 스토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훌륭한 애널리스트를 결정짓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치평가 튜터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